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할입니다. 소송 제기 후 무려 3년 만에 겨우 열린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첫 변론기일 재판에서 일절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원고인 자유통일당 측의 모든 증거 신청을 일괄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한 대법원 2부, 민유숙 대법관을 주심으로 하고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이 참여하고 있는 대법원 2부의 황당재판, 날림재판이 마지막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 변호인은 아니지만 선거소송 진행 상황을 꾸준히 추적해온 윤용진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5월 12일 첫 변론기일을 연대 이어 오는 6월 15일 비례대표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선고를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무효소송의 경우 2020년 5월 14일 그러니까 4.15 총선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사건이 접수됐고 그해 5월 18일에 주심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됐고 그해 5월 19일에 법리검토가 개시됐습니다. 따라서 사건 접수로부터 법리검토 개시까지는 5일 정도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법리검토 개시가 되고부터 첫 변론기일, 즉 제대로 된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무려 3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지난 5월 12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으니까 2020년 5월 19일 법리검토 개시로부터 2023년 5월 12일 변론기일까지 약 3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변론기일이 처음으로 열리고 그 변론기일에서 제대로 된 재판은 없이 모든 증거 신청 일괄 기각 또 오늘로서 변론 종결 이렇게 한 다음에 불과 엿새 뒤인 5월 18일에 다음 6월 15일에 판결 선고기일을 잡겠다 이렇게 공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까지는 꾸물대기만 하던 대법원이 첫 변론기일 같지도 않은 변론기일을 잡고는 바로 선고로 뚝딱 넘어가겠다는 것입니다. 6월 15일로 잡힌 선고기일에서 대법원 2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는 속말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아마 기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99.99999%는 넘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거무효소송은 단심제입니다. 따라서 1심도 없고 2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 단심제 선거재판에서 소송이 제기된 날로부터 계속 꾸물대기만 하다가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첫 변론기일을 잡고는 재판다운 재판은 하지도 않고 바로 선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의 모든 증거 신청을 심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일괄 기각했기 때문에 재검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법원 2부의 대법관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해서 지금 판결을 내리겠다는 건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용진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선고기일, 즉 6월 15일 판결 선고기일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애국시민 여러분, 대법원 1호 법정으로 가서 어두운 역사 현장을 지켜봅시다라고 짧게 그러나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또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일이라면서 한국에는 소송이 제기된 뒤 3년 만에 처음으로 변론기일을 열자마자 바로 변론 종결한 판사가 있다면서 법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 세계 재판 역사에 유례없을 짓을 한 사람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가 지금 이 글에서 밝힌 판사는 바로 민유숙 대법관 그리고 다른 몇 명의 대법관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민유숙, 조재현 이 대법관 두 사람은 훗날 역사교과서에 반드시 그 이름이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이름이 올라간다면 민유숙, 조재현 두 사람은 좋은 의미로 올라갈까요? 나쁜 의미로 올라갈까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 5월 10일 열린 첫 변론기일 후 이번 대법원의 재판 진행 상황에
강도 높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제부터 변론기일 재개 신청을 매일같이 할 예정이라고 밝혔던 자유통일당은 상당히 강도 높게 반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자유통일당은 구주화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서 이번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법관으로서의 모든 양심과 자존심과 명예와 그동안의 경력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도망치듯 법정을 나가버렸다. 물론 재판 포기 선언을 하면서라고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구주화 대변인은 또 5월 12일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민주주의가 선거제도가 사망한 날이라면서 그리고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어떠한 언론도 이 나라의 재판 내용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의 뒤틀린 언론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은 세 가지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소송은 정당이 원고가 되어 제기한 유일한 선거 무효소송이고 또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유일한 부정선거 소송이며 마지막으로 4.15 총선 전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는 유일한 소송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재검표도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증거 신청을 기각하고 바로 변론을 종결해버리고 선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 비례대표 소송이 지닌 엄청난 파괴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그 재검표를 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대법관들도 도저히 그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 같은 분석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4.15 총선 비례대표 선거 무효소송 재판에서 참으로 법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여온 대법관들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도 강도 높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 중에도 최고 수준의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선거사범 수사를 담당하는 공안검사를 오래 했고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통진당을 해산시켰으며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으니 전문가 중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대법관들의 이번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진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벌써 죽었다. 민유숙을 비롯한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은 제정신이 아니다. 저런 자들이 무슨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있는가. 악취가 난다. 구역질이 난다면서 대한민국 법관들이 정의를 다시 세워달라. 수치스러운 김명수 대법원을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처럼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면서 대법관들을 비판한 것은 얼마나 이번 대법관들의 재판 진행이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중앙선관위, 그 중에서도 선관위 고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현대판 음서제라고 질타했습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은 선관위 현대판 음서제의 끝은 어디까지인지 강도 높은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관위의 박찬진 현 사무총장, 송봉섭 현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에 이어서 1급인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까지 모두 자녀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자 이 정도면 선관위가 자녀 특혜 채용 공동체가 된 건 아닌가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 특혜 채용 당사자들이 장차관으로 버티고 있는 선관위에서 제대로 된 감사조사를 받을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면서 혐의 당사자들을 상급자들로 모시고 있는 내부 직원들이 자료협조나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명백한 재척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재 선관위 사무총장인 박찬진 총장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혐의의 당사자라면서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아들 특혜 채용 사건 때 언론 보도 다음 날 곧장 사퇴했는데 당시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사무총장은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자녀를 선관위에 출근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으로 안팎이 시끄러웠는데도 박찬진 총장은 시침이 뚝 떼고 사무총장 직무대리를 맡고 지금 사무총장 자리까지 올랐다면서 동일한 자녀 특혜 채용 리스크가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직무대리나 사무총장 자리를 고사했어야 맞지 않느냐라고 질타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전임 사무총장, 즉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3구 대선 직후인 2020년 3월에 자녀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무총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론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물러난 것은 그 건 외에도 그 전에 대선 선거관리 과정에서 이른바 속구리 투표 논란 이런 부분들까지 겹쳐 있습니다만은 대선 선거관리 논란이 있을 때는 자기 자리를 계속 지키다가 아들의 특혜 채용 의혹이 보도되면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사무총장이 된 박찬진의 경우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고약합니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딸이 선관위에 경력직 채용된 것, 즉 광주광역시 구청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선관위 공무원으로 옮겨온 것이 바로 3구 대선 직전인 2020년 1월입니다. 그러니까 3월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 건이 불거졌을 때 불과 2달 전에 선관위로 옮겨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세환 건이 불거질 때 박찬진은 자기 딸도 이미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침이 뚝 떼고 김세환이 물러난 다음에 사무총장 직무대리 맡다가 그 다음에 사무총장 장관급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는 이야기죠. 양심이 있다면 그때 사무총장 직무대리나 혹은 사무총장 자리를 고사하고 물러났어야 맞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지적입니다. 100번 옳은 지적이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했어야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일절 공개 않고 시침이 뚝 떼고 있다가 그로부터 다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건이 불거진 겁니다. 그러면서 정우택 부의장은 선관위 내 이런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다들 쉬쉬하니 자정작용도 없고 도덕 불감증이 계속되는 것이라며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 어떻게 선관위의 정당 사무,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맡아 할 수 있겠느냐. 즉시 특별감사에 철저히 응하고 박찬진 사무총장 등은 거취 고민을 진지하게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최고위직 전현직 4명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모두 문재인 정권 시절에 발생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당시 선관위가 문재인 정권과 유착하고 서로 뭔가 주고받는 그런 윈윈 관계의 아주 나쁜 의미의 공생을 누린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